조선 선조 때 홍순원이라는 역관이 있었소. 역관, 통역관이지요. 사신을 따라 중국을 오가며 말을 옮기는 일을 하는 중인 신분이었소. 양반도 아니고 평민도 아닌 어정쩡한 자리였지요. 홍순원은 풍채가 좋고 인품이 넉넉하며 무엇보다 의리가 깊은 사람이었소. 다만 가난했소. 역관 월급으로 처자식 건사하기도 빠듯했지요. 어느 해 홍순원이 사신단을 따라 명나라 북경에 가게 되었소. 공무를 마치고 하루 여가가 생기자 동료들이 권했지요. 여복에 통주 땅에 이름난 기방이 있다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나. 이왕 북경까지 왔는데 구경이나 하세. 홍순원도 젊은 혈기에 따라 나섰소. 동료가 특별히 추천한 기방은 값이 비쌌소. 은 300냥. 홍순원이 가진 돈의 거의 전부였지요. 그래도 인생에 한 번 하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소. 화려한 방에 안내받아 기다리는데 이윽고 한 여인이 들어왔소. 그런데 여인은 소복 차림이었소. 흰 상복을 입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요. 홍순원은 깜짝 놀라 물었소. 아니, 기녀가 어찌 상복을 입고 있는 게요?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윽고 눈물을 쏟으며 털어놓았소. 소녀는 본래 양갓집 딸이옵니다. 아버지가 남경에서 벼슬을 하셨는데 나랏돈에 손을 잘못 대셨다가 발각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마저 그 충격에 세상을 뜨셨고요. 부모님의 시신을 고향으로 모셔가려 하는데 장례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팔아 그 돈을 마련하려고 오늘 처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여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소. 오늘 밤이 지나면 저는 더 이상 양갓집 규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땅에 묻을 수만 있다면. 홍순원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소. 이국의 기방, 낯선 여인의 사연, 그에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남의 나라 일에 남의 집안 사정이었소. 그런데 홍순원은 조용히 일어섰소. 품에서 은 300냥을 몽땅 꺼내어 여인 앞에 내려놓았지요. 이 돈으로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시오. 그리고 양갓집 규수의 몸을 더럽히지 마시오. 나는 그대의 몸을 사러 온 것이 아니오에다. 여인은 놀라 고개를 들었소. 나으리, 조남이라도 여쭤도 되겠습니까? 홍순원은 고개를 저었소. 이름을 밝히면 은혜를 갚겠다 할 것이오. 나는 그대가 부모님을 모신다는 그 마음이 귀하여 돕는 것일 뿐 되돌려 받을 생각은 없소이다. 여인이 울며 거듭 이름을 물으니 홍순원은 마지못해 조선의 홍씨요 한마디만 남기고 방을 나왔소. 동료들이 기다리다 물었지요. 어찌 그리 빨리 나오는가? 홍순원은 씁쓸히 웃으며 말했소. 오늘 내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네. 북경에서 돌아온 홍순원에게는 빚만 남았소은 300냥을 공금에서 빌려 쓴 셈이 되어 관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요. 처자식은 끼니를 굶었고 동료들은 저 사람 실없이 기방에서 돈을 날렸다며 수군거렸소. 홍순원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소. 그저 내 팔자요 하고 입을 다물었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소. 홍순원도 늙어갔지요. 그 통주 기방의 일은 본인조차 까맣게 잊어가고 있었소. 그러던 중 조선 조정에 큰일이 생겼소. 바로 종계변무 사건이요. 명나라 대명회전이라는 공식 기록에 조선 태조 이성계가 고려의 권신, 이이님의 아들로 잘못 적혀 있었던 것이요. 게다가 이성계가 고려왕 4명을 시해했다는 끔찍한 무고까지 실려 있었지요. 이는 조선 왕실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소. 나라의 근본이 더럽혀진 일이었으니까요. 조선은 200년 동안 명나라에 수십 차례 사신을 보내 제발 고쳐달라고 애원했지만 명나라는 번번이 거절했소. 선조가 보위에 오른 뒤에도 이 일은 해결되지 않았소. 선조는 대노하여 명을 내렸지요. 이번에 가서 반드시 고쳐오라. 실패하면 사신의 목을 베겠다. 신하들은 벌벌 떨었소. 아무도 가려 하지 않았지요. 200년간 실패한 일을 누가 감히 성공하겠소. 이때 수석역관으로 뽑힌 이가 바로 홍순원이었소. 이미 백발이 성성한 노역관이었지요.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북경으로 향했소.
이번에 실패하면 나는 죽는구나 하고 말이오. 북경에 도착한 조선 사신단이 조양문 밖에 이르렀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소. 명나라 예부의 높은 관리가 수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마중을 나와 있었던 것이오. 조선 사신단을 이렇게 극진히 맞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소. 그 관리가 사신단 앞에 서서 물었소. 조선에서 오신 역관 홍순원 나으리가 계십니까? 홍순원이 영문을 모른 채 앞으로 나섰소. 제가 홍순원이 외다만 어찌 저를. 그러자 그 관리, 명나라 예부시랑 석성이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올리는 게 아니겠소. 은인이시여,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홍순원은 어리둥절했소. 석성은 사신단을 성대히 맞이하여 자기 집으로 모셨소. 그리고 안채로 안내했지요. 안채 문이 열리자 화려하게 차려입은 귀부인이 나와 홍순원 앞에 큰 절을 올렸소. 그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소. 나으리, 저를 기억하시나이까? 홍순원이 어리둥절하여 말을 못하자 부인이 말을 이었지요. 통주의 기방에서 소복 입고 울던 그 여자이옵니다. 홍순원은 그제야 까맣게 잊고 있던 20년 전의 일이 떠올랐소.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부인이 말했소. 나으리께서 주시는 300냥으로 부모님을 고향에 모셨습니다. 그 뒤 저는 석성대인의 후처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석대인께 나으리의 은혜를 말씀드렸고 대인께서는 나 또한 그분의 은혜를 입은 것이니 반드시 갚으리라 하시며 2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나으리께서 다시 북경에 오시는 홍 날을 선생님, 말이옵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이런 홍순원은 상황에서 할 말을 당신만이 저를 잃었소. 이해할 수 있어요. 석성이 물었소. 홍나으리, 이번에 조선에서 오신 용무가 무엇입니까?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홍순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종계변무의 일을 아뢰었소. 200년 묵은 그 한을 말이지요. 석성은 고개를 끄덕였소. 염려 마십시오. 석성은 당시 명나라 조정에서 병부상서까지 오른 실세였소. 그는 직접 황제께 아뢰어 대명회전의에 해당 부분을 고쳐주었소. 200년간 수십 차례 사신을 보내도 안 되던 일이 단 한 번에 해결된 것이요. 선조는 소식을 듣고 궁중이 떠나갈 듯 기뻐했소. 종묘에 제사 지내고 사면령을 내리고 홍순원에게는 당릉군이라는 군호까지 내렸소. 중인 역관에게 군호를 내린 것은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석성 부인의 은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소. 홍순원이 조선으로 돌아갈 때 부인은 비단 100피를 선물로 내어주었소. 그런데 그 비단에는 각기 보은이라는 두 글자가 금실로 수놓여 있었소. 은혜를 갚는다는 뜻이지요. 홍순원은 한사코 사양했으나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소. 이 비단은 제가 20년 동안 올 한 올 직접 짠 것이옵니다. 나으리께서 받지 않으시면 제 마음이 평생 편치 못할 것입니다. 홍순원은 결국 그 비단을 받아 조선으로 가져왔소. 그 비단이 워낙 귀하여 한양에서는 보은단, 은혜 갚은 비단이라는 이름이 붙었지요. 오늘날 서울 중구을지로 일대의 옛 이름이 보은단골이었는데 홍순원이 이 비단을 가져온 집이 그 동네에 있었기 때문이라 전해지요. 하지만 진짜 은혜는 아직 갚지 못한 것이 있었소.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뒤 임진왜란이 터졌소. 왜군 20만 대군이 조선을 짓밟고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을 갔지요. 조선은 풍전등화, 망하기 직전이었소. 선조는 명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했소. 하지만 명나라 조정에서는 남의 나라 일에 어찌 군대를 보내겠느냐며 반대 의견이 많았소. 당시 명나라도 재정이 어려웠고 북쪽 만주족의 위협도 있었기 때문이요. 그때, 바로 그때 명나라 조정에서 가장 강력하게 출병을 주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병부상서 석성이었소. 석성은 황제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오. 조선은 우리 명나라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무너지면 우리 집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리고 저는 조선에 갚아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황제는 석성의 뜻을 받아들여 이여송 장군을 파견했소. 5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넜고 평양성을 탈환했지요. 이것이 임진왜란의 전세를 뒤집은 결정적인 계기였소. 홍순원의 은 300냥.
그 돈이 한 여인을 살리고 한 나라의 명예를 회복시켰으며 마침내 한 나라의 존망까지 구한 것이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한 줄의 글로 요약했지요. 일시의 측은지심이 100년의 사직을 구하였도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슬픈 후일담이 있어. 임진왜란이 끝난 뒤 명나라는 급격히 쇠약해졌어. 조선 파병에 국력을 소진한 탓도 컸지요. 석성은 명나라를 망친 자라는 누명을 쓰고 끝내 옥사하고 말았어. 그의 재산은 몰수되고 가족은 흩어졌지요. 석성의 아들 중 하나가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어 조선으로 망명해 왔어. 조선 조정은 그를 따뜻이 맞아 해주에 땅을 내리고 살게 했어. 그의 후손들이 바로 오늘날 해주 석씨 가문이요. 지금도 그 후손들이 한국에 살고 있지요. 은혜는 비단의 수노여 돌아왔고 은혜를 갚은 이의 후손은 그 은혜를 받은 나라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요. 인연이란 이토록 깊고 이토록 길고 이토록 신비로운 것이라오. 감사합니다. 늘상 건강하세요.